저는 이제 하이테크 과정을 맡고 있는 김도균이고요. 반도체 소재 응용학과입니다. 질문들을 좀 보면 과목이라든지 수업 방식 등에 대해서 많은 질문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취업률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취업은 어느 회사로 가는지에 대해서 많이 여쭤보셨고, 근래 여쭤본 거는 이제 반도체 소재 응용학과, 제 학과죠. 그리고 저희 캠퍼스에 또 보면 그린 반도체 설계학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과가 어떻게 차이 나는지 질문이 많았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하이테크 과정을 지원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 주의라보다는 약간 좀 깊은 마인드를 하고 쓰셔야 할 사항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좀 하나하나 한번 보면, 일단 하이테크 과정 과목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면요. 원칙적으로는 저희는 비전공자도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지원자분들 중에 이제 전공자가 많으면 경쟁을 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전공자 위주로 뽑아야 된다고는 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비전공자들도 오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 과정은 보면 크게 한 세 가지 나눕니다. 그래서 비전공자분들도 알 수 있게끔 그 백그라운드를 설명해야 되는 기초 과정. 그보다 좀 더 어렵게 우리가 접근할 수 있는 심화 과정,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소자를 만들든지 해서 실습을 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그럼 우리가 뭐를 중점적으로 배우냐면 기초공학이라든지 신소재공학, 광학공학 과목들을 통해서 반도체에 필요한 고체 물리 전자 공부를 합니다. 근데 깊이는 초반이다 보니까 어렵지는 않아요. 그래서 쉽게 접근했다가 한 번 더 깊게 들어가는 부분이 있을 겁니다. 고체 전자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좀 하고, 그 다음에 반도체 공정 있잖아요. 좀 뭐 옥시데이션, 드라이칭, 클리닝, 메커니즘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게 되고, 케미컬 관련해서도 제가 공부를 합니다. 왜냐면 반도체 회사라는 게 물리, 화학 이런 게 좀 많이 섞여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제가 외대칭을 해야 된다. 그러면 케미컬을 써야 되죠. 그리고 우리가 포토를 해야 된다. 그러면 PR을 써야 됩니다. PR 안에 주성분은 또 분리먹고 관련돼서 제가 좀 알아야지 접근이 가능해요. 그리고 전자과 출신 분들이 반도체를 취업을 하는 게 아니라 화학과 출신 분들도 반도체를 취업할 수 있죠. 그리고 뭐 기계과도 되고 그 다양한 과분들 뭐 예를 들면 기계과, 화학, 그다음에 물리과 이런 분들이 반도체 쪽으로 그에 맞는, 예를 들면 화학과 분이라든지 혹은 뭐 전자계열 혹은 신소재계열 분들이 케미컬 베이스의 회사에 또 취업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다양하게 취업을 위해서 준비를 했기 때문에 화학 관련해서도 공부를 하고 그 외에 다양한 분야를 교육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심화 과정, 특화 과정을 합쳐서 우리는 실제로 소자를 만들어서 좀 측정하고 분석을 하려는 작업을 많이 합니다. 과목별로 보면 정확하게 키치가 좀 하기가 어려운데, 이거를 타임테이블에 두고 좀 보면 3월부터 한 4월 둘째 주, 첫째 주까지는 우리가 기초 과목이라든지 최대한 이론 과목에 대해서 백그라운드를 만들게 됩니다. 이런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우리는 한 4월 중순부터는 실제로 공정에 들어갑니다. 그래서 수업이 반대학원이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실제로 자리에 앉아서 우리가 수업을 하는 것보다 여러분들이 직접 탭에 들어가서 공정 조건을 잡는다든지, TLM 패턴을 만들어서 전기적 특성을 본다든지, 모스 캐패시터를 만들어서 인터페이스 트랩 덴시티라든지 그런 뭐 입실론 값이 얼마인지 옥사이드에 본다든지, TFT 소자를 만들어서 모스펫 소자에 대한 특성을 본다든지, 뭐 채널의 모빌리티가 얼마인지 그런 부분들을 중점적으로 공부를 합니다. 근데 어려워요. 어렵고, 아무래도 처음에 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분명히 벽에 부딪히고 어렵습니다. 근데 그때마다 우리가 논문을 본다든지 혹은 책을 본다든지 해서 내가 지금 뭐가 부족한지를 그때그때 채웁니다. 그리고 또 제가 옆에서 또 같이 러닝메이트가 돼서 알려주고 하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을 건데, 근데 처음에는 이게 결과에 대해서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지 모르실 거예요. 예를 들면 대학원에 처음 오는데 바로 뭐 분석이 되겠습니까? 그런 것처럼 몇 번 이제 시도를 해보고 그 다음에 에러 사항 겪고 그러다 보면 한 대부분 봤을 땐 여름방학 전에는, 그래도 제가 보통 여름방학 전에 뭐 학회라고 하기에는 거창한데 내부적으로 저희가 서로 발표하고 하거든요. 우리 지금까지 어떤 실험을 했고 그에 대한 결과가 어떤지 그걸 이제 학회에서 발표한 양식처럼 만들어서 발표를 하는데, 그때 보면 이제 제법 자료를 만들고 했어요. 그 전까지는 우리는 DLM 소자라든지 아니면 뭐 PR 이용해서 포토 공정을 잡는다든지 모스캡, TFT 같은 소자를 만들어서 정지 특성을 보고 마지막 방학하기 전에 발표를 한번 하고 한 학기 동안 했던 공부들을 정리를 하는 거죠. 그리고 방학하고 나서는 좀 더 심층적인 실험을 진행을 합니다.
이제 여러분 궁금하실 게 이제 취업은 그럼 언제부터 할 수 있냐? 취업 준비는 보통 한 8월 이후부터 가능합니다. 보통 7월 달부터 이력서를 쓰신 다음에 한 7명 정도가 조기 취업이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그 외 분들은 10월 쯤부터 이제 취업 활동이 회사로 가실 수가 있어요. 취업 활동을 하고 이력서 내는 거야 한 9월부터 가능하고요. 이력서 작성하고 수정하고 그런 부분들은 대부분 8월 말. 왜냐면 7월 중순부터 8월 중순까지가 방학이거든요. 그래서 방학하고 나서 실험 좀 하고 그 결과를 바탕으로 해서 이력서를 작성을 하는데 그게 한 9월부터 해서 이력서를 제가 투입을 할 겁니다. 그리고 대기업 같은 경우는 아마 그 전부터 좀 준비를 해서 이력서를 쓸 수 있도록 제가 또 준비를 할 거예요. 요 관련해서는 제가 이따가 다시 설명 좀 드릴게요. 그리고 실험을 했을 때 결과들은 보면 뭐 이런 거 예를 들면 저희는 TFT 소자를 만드는데 이런 거를 이제 여러분 직접 만드셔야 돼요. 저희는 인증 징크 옥사이드를 가지고 TFT 소자를 만듭니다. 만들 때 두께라든지 이런 분들 여러분 직접 설정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뭐 여기 보시는 것처럼 IDVD 커브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에 대한 무턱자나 얼마인지 뭐 서비스 레시오드 스윙이 얼마인지 모노플 레이시오가 얼마인지 여러분들 직접 분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실험 수업은 진행을 되고요. 여러분 이력서를 우리가 작성을 합니다. 이력서에 보면 뭐 직무 역량이라든지 뭐 이런 부분들을 여러분 했던 실험을 바탕으로 작성을 하게 되고 그거를 저랑 같이 리뷰를 하면서 이력서를 타이트하게 작성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어디 서류가 통과됐다 하면 저랑 또 모의 면접을 보셔야 돼요. 특히 모의 면접을 보면 이제 제가 합격률이 높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곳에 취업이 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가끔 그런 질문을 하세요. 어디에 어떤 회사에 갈 수 있냐라고 질문하는데 일단은 뭐 제가 지금까지 취업했던 곳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뭐 ACM이라는 장비회사, 그다음에 온셈이라는 전력 반도체 회사, 그다음에 텔, 그다음에 코, MSK, 펄, 그다음에 ASML, 그다음에 AP 시스템, 그다음에 코미코, 삼성 뭐 이런 식으로 취업됐습니다. 취업 관련해서는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셔야 될 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저희 하이테크 과정을 나온다고 나의 스펙을 오버해서 갈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힘드실 것 같고, 내가 갈 수 있는 레인지가 만약에 뭐 중견 1, 2, 3, 4 중에서 1부터 만약에 좀 10까지 있다. 고 한다면 나는 지금 요쯤인데 내가 눈을 좀 낮추면 취업은 쉽게 될 것 같아. 라는 그렇게 마인드를 갖고 있는 분이라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 과정을 겪고 저랑 같이 좀 준비를 하고 하면 여러분들이 갈 수 있는 최대치의 회사에 좀 더 쉽게 도전할 수 있게끔 도와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여러분 생각하셔야 될 게 많은 친구들이 같은 목적으로 한 공간에 있잖아요. 그래서 정보라든지 공유 그런 부분들이 원활하기 때문에 혼자 준비하시는 것보다는 훨씬 괜찮으실 거예요. 자, 그리고 반도체 소재 응용학과와 그린 반도체 설계학과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이 계셨는데, 일단 저희 학과 같은 경우는 주 키가 공정입니다. 공정을 통해서 소자를 만들고 분석을 하는 겁니다. 그러한 역량을 키우는 거예요. 지금 제조 안에서, 그죠? 그리고 이 공정을 통해서, 만약에 전작 같은 경우는 뭐 소자 만들고 분석해서 모빌리티 추출하고 할 수도 있고, 그다음에 만약에 기계과다. 이런 거죠. 기계과 출신 중에서 실제 반도체 공정을 해서 소자까지 만들어 먹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많지는 않겠죠. 그죠? 그래서 그래도 직접. 그런 친구들은 아무래도 반도체 장비 회사에 면접을 볼 때 좀 더 편하게 보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저희 과의 매력이 될 겁니다. 반도체 설계과는 뭐냐면 어떠한 공정을 하기 전에는 저희 같은 경우는 이제 포토를 할 때 마스크라는 게 필요합니다. 마스크가 있어야지 포토가 하나거든요. 근데 이 마스크는 안에 패턴이 있는데 그 패턴은 칩을 설계한 회로를 바탕으로 마스크가 만들어집니다. 예를 들어서 학교 전자과 다니실 때 전자회로라든지 그런 설계 쪽에 ORCAD든 설계 쪽에 관심이 많았거나 하면 이렇게 칩 설계로 가시면 돼요. 그러면 보통 아마 팹리스나 아니면 종합반도체의 설계 쪽으로 취업이 되실 거고요. 저희과 같은 경우는 반도체 제조 회사라든지, 그러니까 칩 제조 회사라든지, 파운드리 업체, 뭐 삼성 파운드리든, 그리고 반도체 장비 회사, 반도체 분석이라든지, 공정에 필요한 케미컬, 이런 회사 쪽으로 취업이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찌 보면 분야가 확실히 다른 분야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마지막으로 주의할 사항이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기 취업자는 저희는 한 7명 정도가 가능을 합니다. 근데 아시다시피 하이테크 과정은 전액 무료예요. 기숙사, 식비, 실험에 필요한 재료비 전부 다. 아무래도 돈을 받아서 실습을 하다 보니까 적정량만큼 학생들을 잘 배출을 시키고 좋은 데 취업을 해야 할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야지 다음 과제도 제가 또 얻을 수 있는 거고. 그래서 조기 취업 7명이 가능을 하고 실제로 제가 수료가 80%가 돼야지 취업이 가능합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제가 한 10월 중순이 됐고 9월부터 취업 활동을 한다든지 대기업 같은 경우는 한 8월 말 정도 나오죠.
준비를 해서 10월 이후로 취업을 할 수 있도록 타겟팅해서 활동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만약에 나는 3반기에 지원을 하고 싶다. 그러면 어찌 보면 좀 더 이 환경이 필요하거나 혹은 나는 3반기 준비를 해서 하반기 도전하고 싶다 하는 분들에게 양보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이테크 과정 관련해서 Q&A를 준비를 했었고요. 그래도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저희 홈페이지 첫 번째 학과 소개란에 들어가시면 맨 밑에 저희 카톡으로 질문을 할 수 있는 곳이 있어요. 접속하신 다음에 질문을 남기시면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